피드백을 이용한 다양한 회로를 소개하기 전에 피드백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예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은 주어진 과정의 결과, 즉 프로세스 출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과정의 원인, 입력으로 작용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어진 프로세스에 대하여 입력이 가하여짐에 따라 프로세스 출력이 발생하는데, 출력에 일정한 개수를 곱하여 입력과의 차를 구하고 프로세스의 입력으로 다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력이 입력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를 피드백이라고 하며, 입력과 피드백된 값과의 차이를 에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이득 A0인 증폭기인 경우 A0를 오픈루프 게인이라고 하며, 방정식을 풀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구하였을 때 입력과 출력의 비율을 클로즈드 루프 게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는 오픈루프 게인이 충분히 크면 클로즈드 루프 게인은 오픈루프 게인과는 관계없이 피드백 게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로 구현되거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는데, 출력이 즉시 입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영향이 출력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알게브레이크 루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의 모든 시스템은 시간 개념을 갖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구성하고 과거 상태의 영향이 남아있게 하는 일종의 적분기를 반드시 내포하게 됩니다. 이를 모델링하면 프로세스에 적분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정리하여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입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경우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지수함수로 표현되며, 네거티브 피드백을 형성하는 경우 반드시 에러가 0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고정된 입력에 대하여 충분히 시간이 경과된 후 시간에 따른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였다고 합니다. 앞의 예에서 에러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에러가 0이어야 합니다. 상태의 변화가 없는 점을 픽스드 포인트라고 하는데, 픽스드 포인트가 스테디 스테이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로 볼록한 산에 구슬을 올려놓으면 경사면을 따라 굴러가면서 변화가 발생하고 계곡에 도달하여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균형을 잡아 꼭지점에 구슬을 올려놓으면 구슬은 굴러가지 않고 산 정상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산 정상은 픽스드 포인트이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포인트는 아닙니다. 피드백 시스템의 예를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방의 온도가 결정되는 과정은 방으로 들어오거나 방에서 빠져나가는 열량을 적분함으로써 결정되는데,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방에 열을 가하거나 빼내기 위한 히트펌프를 다음과 같이 선형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온도가 설정되어 있으면 현재 실내 온도를 측정하여 목표로 하는 온도와 현재 온도의 차이를 에러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를 가동하는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하고 미분방정식으로 정리하면 1차 미분방정식이 되며, 개수의 부호가 네거티브 피드백을 구성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면 반드시 실내 온도는 목표 온도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순화된 모델로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제에 가까운 2차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히트펌프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으로 모델링하였지만 히트펌프 자체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으며 가열, 냉각을 위한 열량은 인가된 에너지의 적분에 해당하므로
히트펌프를 다음과 같이 적분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에 대하여 연립방정식을 구하여 미분방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2차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홀이 J오메가 축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며 진동하게 됩니다. 제어 시스템 설계란 이와 같이 실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원하는 값에 도달하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을 찾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드백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에러를 적분하여 제어 신호로 인가하면 적분기의 입력, 즉 에러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상태 변수들이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드백 루프 후 부호만 음수로 유지된다면 적분기 이후에 있는 함수 f, offset, 기울기, 비선형성에 관계없이 주어진 입력 x에 대하여 에러를 최소화하는 f 최적한 제어 입력 u 스타를 스스로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드백의 특징을 회로에 적용하면 단위 회로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공정, 전원전압, 온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신뢰도 높은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로는 유한한 저항을 가지고 있어 원점에 폴을 갖는 이상적인 적분기, 로스리스 인테그레이터를 구현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회로의 시상수에 의한 폴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폴은 다음과 같이 적분기의 출력이 스스로에게 피드백되어 적분된 값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는 로시 인테그레이터로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시상수 타우를 갖는 로시 인테그레이터가 사용된 피드백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수 fu가 이득이 a인 증폭기라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부터 스테디 스테이트 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적분기가 사용되었을 때 입출력 관계식과 로시 인테그레이터가 사용됐을 때의 입출력 관계식을 비교하여 보면 적분기의 로스는 함수 f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하는 작용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러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시상수, 역수 곱이 충분히 커야 하는데 시상수, 역수가 로스 인테그레이터의 밴드위스이므로 이를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포워드 패스에 사용되는 회로의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OPM프는 피드백 회로 및 시스템을 손쉽게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능 블록입니다. 실질적인 OPM프는 한정된 게인과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적분기로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OPM프가 이상적인 적분기에 준하여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낮은 주파수의 폴이 형성되면서도 높은 DC 이득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피드백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잡음, 외부 간섭,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회로는 근원적인 물리적 법칙에 의하여 회로 자체가 발생시키는 인트린식 잡음, 외부 환경에서 오는 변화 또는 간섭, 회로의 비선형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모닉을 포함하는 스퓨리어스 잡음 등이 전 주파수에 걸쳐 존재합니다. 이러한 잡음은 다음과 같이 동작점을 중심으로 선형화된 회로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 등가 잡음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잡음이 발생하는 회로의 앞단에 적분기를 두고 다음과 같이 피드백 경로를 추가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을 때 입력 및 잡음으로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함수를 시그널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며 등가 잡음으로부터 출력까지의 전달 함수를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 f가 이득 a0를 갖는 이상적인 증폭기라면
시그널 트랜스퍼 펑션은 로우 패스 필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주파 신호를 통과시키지만 노이즈 트랜스퍼 펑션은 하이 패스 필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주파 잡음을 차단하여 최소화하는 반면 높은 주파수 잡음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력 신호와 잡음 스펙트럼에 대하여 출력 신호 스펙트럼은 저주파 대역에서 신호는 외부 입력 신호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회로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억압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는 회로에 비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증가한 잡음은 회로 및 시스템의 다른 폴에 의하여 감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회로에서 성능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도 높은 회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피드백을 사용합니다. 개별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드백이 흔히 사용되는데, 피드백 회로의 예로서 GM을 줄이거나 키울 수 있는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는 공정 파라미터 K와 설계 파라미터 W/L 레시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트랜스 컨덕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큰 위스 또는 랭스가 요구되는데, 이는 면적뿐만 아니라 캐패시턴스가 커져서 회로의 동작 속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모스 FET에 흐르는 전류는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트랜지스터가 갖는 트랜스 컨덕턴스보다 회로의 트랜스 컨덕턴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회로에 인가된 제어 전압의 변화보다 실제 전류를 발생시키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전압의 변화를 작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압 이득이 1 이하인 증폭기를 사용하여 게이트에 인가된 전압에 따라 소스 전압 또한 변화되도록 하여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 변화를 입력 제어 전압의 변화보다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출력 전류로부터 소스 전압으로의 네거티브 피드백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포워드 패스 게인 GM이 충분히 큰 경우 트랜스 컨덕턴스는 피드백 게인 RS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소스에 저항이 추가된 회로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회로 기법을 소스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동작 원리를 고찰하여 보면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드레인 전류가 증가하면 소스 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스 전압이 증가하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 차가 줄어들게 되어 드레인 전류가 감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드레인 전류가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다 명확하게는 소신호 등가 회로를 이용하여 해석하여 보면 트랜지스터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를 무시하면 VG로부터 IO로의 트랜스 컨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 GM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스 디제너레이션과는 반대로 회로의 트랜스 컨덕턴스를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회로에 인가되는 제어 전압의 변화보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의 변화가 더 크게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입력 전압과 소스 전압의 차이를 증폭하여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인가하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차는 입력과 소스 사이의 전압차를 A배 증폭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류 비율인 회로의 트랜스 컨덕턴스는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보다 A배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상적인 전류원에 가까운 전류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아웃풋 리시스턴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트랜지스터로 구현된 전류원의 출력 저항은 트랜지스터의 RDS로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출력 저항을 높이기 위하여 세츄레이션 용에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를 추가하면 추가된 트랜지스터의 GM RDS만큼 출력 저항이 증가하는 회로를 캐스코드 회로라고 합니다. 이때 GM RDS가 대략 100 정도의 값을 가지므로 출력 저항을 100배 높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출력 저항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또 다른 캐스코드 트랜지스터를 추가하면 여기에 다시 GM RDS가 곱하여지기 때문에 RDS 10,000배에 이르는 출력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된 트랜지스터가 모두 포화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출력 전압이 3VD셋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회로의 동작 범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세 번째 트랜지스터를 위에 쌓지 않고 출력 저항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트랜지스터의 위스를 크게 하여 GM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GM은 트랜지스터 위스의 스퀘어 루트로 증가하는 반면 기생 캐패시턴스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대역폭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에서 설명한 GM 인핸스먼트 기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증폭기는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이펙티브 GM을 A배에 키운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의 요구 사항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트랜지스터를 3단 쌓은 것과 같은 출력 저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신호 등가 회로를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동작 원리를 고찰하여 보면 출력 전압이 증가하면 출력 전류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출력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소스 전압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게이트 전압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압이 감소하고 드레인 소스 전류 또한 감소하여 출력 전류가 증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출력 전압이 변화되더라도 전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작동하게 됩니다. 소신호 등가 회로를 이용하여 해석하여 보면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무시하고 출력 저항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로를 레귤레이티드 캐스코드 회로라고 합니다. 레귤레이티드 캐스코드 회로와는 반대로 GM 인핸스먼트 기법을 출력 저항을 낮추기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스 팔로워는 출력 저항이 트랜지스터 GM의 역수로 구하여지는데 출력 저항을 수오hm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큰 트랜지스터가 요구되어 회로의 동작 주파수 범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출력 저항이 GM에 직접적으로 반비례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GM 인핸스먼트 기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출력 저항을 A배에 낮출 수 있습니다. 소신호 등가 회로를 이용하여 해석하여 보면 트랜지스터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효과를 무시하고 출력 저항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의 또 다른 응용 중 하나가 출력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의 회로를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로에 전원전압이나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배터리의 소모 또는 교류 전원의 변동에 따라 회로에 공급하는 전압 또는 전류가 변화되게 됩니다. 또한 고정된 전압원 또는 전류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실질적인 전압 전류원은 유한한 출력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하 저항값의 변동이나 부하가 전원장치로부터 뽑아내는 전류의 변화에 따라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 또는 전류가 변화되기 때문에 회로의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전원장치를 레귤레이션하는 방법은 크게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전압 전원장치와 출력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전류 전원장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테지 레귤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유한한 아웃풋 리시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회로의 등가 저항 또는 소요 전류가 변화하더라도 부하에 공급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원으로부터 부하로 흐르는 전류를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제어하되 출력 전압을 측정하여 출력 전압에 따라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구조가 사용됩니다.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게이트 전압은 측정된 출력 전압과 기준 전압의 차를 구하고 이를 적분하여 가하여 줌으로써 피드백 루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측정된 출력 전압과 고정된 기준 전압의 차이로 정의되는 에러가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측정된 Vm과 기준 전압 Vref가 같아지도록 Vg가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출력 전압은 출력 전압 측정에 사용된 저항비에 따라 기준 전압의 배수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부하의 변동이나 전원 전압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커런트 레귤레이터는 출력 전류를 측정하여 피드백하는 것으로 출력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직렬로 저항을 추가하고 저항 양당 간의 전압 차를 구하여 출력 전류를 전압으로 환산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측정된 전압과 기준 전압의 차를 적분하여 출력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게이트 전압으로 인가하면 측정된 전압 Vm과 기준 전압 Vref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출력 전류는 부하의 변동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레귤레이션 개념은 실제 출력된 물리량을 측정하여 피드백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불안정한 레이저 다이오드 제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의 광 출력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전압이 아닌 전류로 출력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류와 광 출력의 관계가 공정과 소자 및 온도에 따라 큰 편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전류가 인가되더라도 광 출력이 시간에 따라 매우 크게 변동되는 문제가 있어 레이저 다이오드 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이 되거나 심지어 레이저 다이오드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력되는 광량을 포토다이오드로 측정하여 피드백하는 레귤레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에 제어 전류를 인가하면 레이저 광이 출력되는데 출력되는 레이저 광의 일부를 포토다이오드에 인가하면 광량에 비례하는 포토커런트가 발생합니다. 이 광 전류를 전압으로 환산하고 제어 전압 Vref와의 차로 에러를 구하여 적분하고 적분기의 출력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여 레이저 다이오드의 제어 전류로 인가합니다. 피드백에 의하여 Vref와 Vm 차이, 즉 에러가 최소화되기 위한 제어 전류 IC가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요인으로 레이저 출력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측정된 레이저 출력이 Vref에 의하여 주어진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저 다이오드 레귤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회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레귤레이터 회로들은 피드백 회로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회로로 실제 구현에는 보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드백 시스템은 반드시 스테빌리티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는데 일반적인 피드백 시스템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부터 출력으로 향하는 포워드 트랜스퍼 펑션과 출력으로부터 입력으로 향하는 백워드 트랜스퍼 펑션을 갖게 되는데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퍼 펑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때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폴들은 음수 실수값을 가져 S평면상에서 왼쪽에 있어야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는 포워드 트랜스퍼 펑션과 백워드 트랜스퍼 펑션의 곱인 루프 트랜스퍼 펑션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루프 게인을 조절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피드백 게인을 구현하거나 또는 포워드 게인을 구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게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어진 FS에 대하여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조건을 만족하는 게인의 범위 내에서 게인이 가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또는 주어진 가변 게인의 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조건을 만족하도록 FS가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주어진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평가하거나 스테빌리티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이키스트 플랫이나 루트로커스 플랫이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키스트 플랫이나 루트로커스 플랫은 오늘날 컴퓨터나 계산기를 통하여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간단한 규칙에 따라 계략적인 스케치만으로도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조건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키스트 플랫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보데 플랫은 복소수 함수를 오메가에 따른 크기와 위상을 각각의 그래프에 표현한 것으로 오메가에 따른 크기 변화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이키스트 플랫은 극좌표계를 사용하여 복소수 함수를 표현합니다. 함수 실수부와 허수부로 표현되는 다음과 같은 좌표계에서 각각의 오메가에 따라 함수 크기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로, 함수 위상을 실수축으로부터의 각도로 표현하여 점을 찍어 이들을 연결한 궤적으로 복소수 함수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극좌표계에서의 궤적은 위상에 따른 크기의 변화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스트 플랫을 이용하여 피드백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조건을 파악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피드백 시스템에서 피드백 게인이 0부터 1 사이 값으로 가변적일 때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FS의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어진 피드백 시스템의 클로즈드 루프 트랜스퍼 펑션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베타 fs가 -1인 경우 분모가 0이어서 전달 함수가 무한대가 되므로 언스테이블하게 됩니다. 따라서 0부터 1 사이의 베타에 대하여 베타 fs가 -1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fs가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1이란 복소수에서 크기가 1이고 위상이 180도인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FS의 나이키스트 플랫이 다음과 같이 설계된 경우 베타 fs는 반드시 그보다 안쪽으로 궤적을 그리게 되는데, 특정 베타 값에서는 -1을 지나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반면 FS의 나이키스트 플랫이 다음과 같이 설계된 경우 그 안쪽으로 지나가는 베타 fs의 궤적은 주어진 베타 범위에서 -1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S가 -1 지점을 내포하지 않도록 설계되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키스트 플랫을 이용하여 OPAMP 스테빌리티 조건을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OPAMP가 1차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는 출력을 측정하여 저항 비율로 피드백 게인을 결정하고 입력으로 인가하는 피드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피드백 회로의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DC 게인과 밴드위스의 곱을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OPMP 주파수 응답 A0S를 나이키스트 플롯으로 그려보면 1개의 폴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상이 90도를 넘지 못하고 마이너스 1을 내포할 수 없어 피드백 회로 스테빌리티가 보장됩니다. 보데 플러스로 고찰하여 보면 A0S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폴 주파수에서 위상이 45도이므로 나이키스트 플랫에서 45도일 때가 폴 주파수가 됩니다. DC에서부터 폴 주파수까지는 크기 응답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나이키스트 플랫에서 45도까지는 원점에서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45도를 지나 90도가 될 때까지 원점과의 거리가 감소하여 원점으로 수렴합니다. 이러한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한 피드백 회로 클로즈드 루프 전달 함수를 구하여 보면 클로즈드 루프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가 오픈 루프의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PMP가 2차인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보데 플롯을 구하여 보면 각각의 폴에서 위상이 90도씩 감소하게 됩니다. 앰프의 주파수 응답을 나이키스트 플롯으로 그리기 위하여 두 개의 폴이 각각 마이너스 45도와 마이너스 135도에 있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폴까지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두 번째 폴까지 진행하면서 크기가 감소하고 두 번째 폴을 지나면 크기가 더 빠르게 감소하여 마이너스 180도에 이르면서 원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피드백 회로의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크기가 1이 되는 주파수에서의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와 같는 차이를 페이즈 마진이라고 하는데 보데 플랫에서도 크기가 1인 주파수 위상응답으로부터 페이즈 마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 마진이 45도보다 작으면 스텝 레스폰스에서 과도한 오버슈트가 발생하고 긴 세틀링 시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트랜지언트 응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두 번째 폴이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보다 높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미러드 캐스코드 OPMP는 매우 낮은 주파수 폴이 출력 노드에서 형성되며 그 외의 폴들은 비교적 높은 주파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페이즈 마진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 스테이지 OPMP는 페이즈 마진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투 스테이지 OPMP는 낮은 전원 전압에서도 높은 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에서 각 단어 출력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주파수에서 근접한 두 개의 폴이 다음과 같이 형성됩니다. 기생 커패시턴스보다 상대적으로 큰 부하 캐패시턴스 CL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종 출력 노드 폴 P2가 더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됩니다. 페이즈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폴이 GB보다 높은 주파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단어 전압 이득이 대략 100 이내의 값인 점을 고려하면 CGD보다 100만 배 정도 큰 부하 캐패시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캐패시터를 구동할 수 있는 출력 레이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출력 전류가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 큰 전류를 출력할 수 있기 위해서는 M2의 크기가 커야 하며 이는 CGD가 커서 더욱 큰 CL을 요구하고 이 조건이 다시 더욱 큰 M2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하여 투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모델링하여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을 다음과 같이 등가 트랜스컨덕턴스, 등가 저항 및 등가 캐패시턴스로 각각 모델링하면 두 개의 폴이 다음과 같이 형성되며 출력 노드에서의 폴이 부하 캐패시턴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됩니다. 한편 두 노드 사이에 캐패시턴스 CC가 있는 경우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폴을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의 출력 저항이 비슷하다는 점과 통상적인 전압 이득이 100 정도이며 C2가 C1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어림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C가 C2와 같은 크기가 되면 P1과 P2가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CC가 증가할수록 최종 출력 노드 P2는 높은 주파수로 첫 번째 단의 출력 노드 P1은 낮은 주파수로 이동하며 두 폴 사이의 거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폴 스플리팅이라고 합니다. CC와 C2가 같고 M1과 M2 GM이 같다면 두 번째 폴은 반드시 첫 번째 폴보다 전체 전압 이득만큼 높은 주파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최소 45도의 페이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전압 이득이 있는 두 노드 사이의 캐패시턴스 CC가 밀러 이펙트에 의하여 일본 노드에서 매우 커져 보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큰 CC에 대하여 주파수가 매우 높아지면 임피던스가 낮아져서 M2 드레인과 게이트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최종 출력 노드 등가 저항이 GM2분의 1에 접근한다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이러한 보상 기법을 밀러 컴펜세이션이라 합니다. OP앰프가 3차인 경우 예로 다음과 같은 3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를 들 수 있습니다. 3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는 3개의 폴을 갖게 되는데 부하 카패시턴스가 연결된 마지막 단의 폴이 가장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며 나머지 두 개의 폴은 거의 비슷한 주파수에서 형성됩니다. 보드 플랫을 그려보면 위상이 마이너스 27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를 기반으로 나이키스트 플랫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3개의 폴이 있고 P1까지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P2까지는 크기가 감소하는데 P2와 P1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크기의 변화는 많지 않은 반면 위상은 90도 변화되는 궤적을 그립니다. P1을 지난 후 위상이 마이너스 270도에 근접하면서 원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3스테이지 앰프를 구성하는 이유는 큰 DC 게인을 얻기 위한 것인데 주파수 증가에 따른 크기 감소 비율이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DC 게인이 크면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도 높은 주파수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P1, P2가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보다 낮은 주파수에서 존재하게 되고 이는 나이키스트 플랫에서 마이너스 1을 내포하는 궤적을 그리며 페이즈 마진이 없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보장할 수 없어 피드백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스테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보상 방법으로 폴 제로 캔슬레이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스테이지 앰프를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루프를 형성한 3개의 적분기가 캐스케이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워드 패스를 적절히 추가하여 지로를 형성하고 이 지로가 P1, P2와 같은 주파수에 놓여 서로 상쇄되도록 계수를 설정하면 3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가 1개의 폴을 갖는 것처럼 동작하여 피드백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포지티브 피드백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간단한 응용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포지티브 피드백이 사용된 클로즈드 루프 증폭기의 모델을 DC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워드 증폭기의 이득 A가 충분히 크면 네거티브 피드백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클로즈드 루프 이득은 피드백 개인 베타에 의하여만 결정되며 다만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시간을 고려한 다이나믹 시스템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분기 일개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1차 미분 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지 않고도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각 변수들을 좌표축으로 하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스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공간에서의 좌표가 현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스페이스에서 궤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점, 픽스트 포인트를 찾고 각 픽스트 포인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고찰하여 이를 조합함으로써 전체적인 비헤이비어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증폭기의 예시에서 입력이 없으면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 따른 연립 방정식의 해가 y는 0으로 구하여지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특이점에서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변화인 dx/dt를 구하여 보면 이 또한 0이 되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픽스트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픽스트 포인트는 무한 시간이 지난 후 도달하는 스테디 스테이트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시스템의 현재 상태가 픽스트 포인트이면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y는 0이라는 픽스트 포인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y는 입실론일 때 dx dt가 양수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 dy dt도 양수이어서 y 값이 시간에 따라 무한히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y가 마이너스 21론이면 dx dt와 dy dt가 음수이기 때문에 y 값이 시간에 따라 무한히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값이 원점이었다고 하더라도 무한히 작은 임의의 퍼터베이션에 의해 원점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밀려나게 되기 때문에 원점은 언스테이블한 픽스드 포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티브 피드백의 대표적인 사용 예로 D램에서 사용되는 센스 앰플리파이어를 소개하겠습니다. D램은 데이터를 각 셀의 캐패시터의 차지 형태로 저장하고 셀 어레이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낼 때는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이 셀의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하를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읽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셀에 저장되어 있던 차지가 데이터 라인의 커패시턴스와 공유되면서 데이터 라인의 전압이 변화되는데 CL이 CC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데이터 라인의 전압 변화는 매우 작은 값을 갖습니다. 또한 셀 캐패시턴스는 무척 작기 때문에 누설 전류에 의하여 저장된 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고 그에 따라 읽어냈을 때 로직 하이와 로우를 구분하는 스레스홀드 전압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지 불확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1비트의 데이터에 대하여 상보적인 값을 두 개의 캐패시터에 각각 저장하고 읽어내는 디퍼런셜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디퍼런셜 구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VD와 VD 바의 전압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로부터 확실한 로직 하이 또는 로우를 변환하기 위한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데이터 라인의 끝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였던 증폭기가 입력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고 이 전류를 다시 저항을 통하여 전압으로 환산하는 방법과는 달리 센스 앰플리파이어는 포지티브 피드백을 사용하여 두 전압의 차이를 서로 벌어지도록 하는 일종의 다이나믹 회로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상대의 출력을 서로 입력으로 받아들여 포지티브 루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조금 높은 전압 H를 다른 쪽에는 조금 낮은 전압 L이 초기 전압으로 설정되었다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L이 게이트에 인가된 PMOS 트랜지스터로 통하여 VDD로부터 전류가 공급되는 반면 게이트에 H가 인가된 반대쪽 PMOS는 매우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각각의 전류를 캐패시터에 적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H쪽의 전압은 더욱 높아지고 두 전류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초기 전압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스위치를 이용하여 해프 VDD에 해당되는 전압을 양쪽 노드 모두에 동시에 인가하여 균형을 맞춘 후 아래쪽에 데이터 라인의 디퍼런셜 전압이 각각의 게이트에 인가된 엠모스를 연결하면 조금이라도 높은 VD가 인가된 쪽의 캐패시터가 더 낮은 전압이 인가된 쪽의 캐패시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방전되어 전압이 낮아지면서 두 캐패시터 사이의 전압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포지티브 피드백에 의하여 두 캐패시터의 전압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VDD 또는 그라운드가 되어 로직 하이 또는 로직 로우가 됩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이 논리회로에서 현재 상태를 기억하는 요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 값을 저장하는 레치를 들 수 있습니다. 레치는 두 개의 인버터가 서로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포지티브 피드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각 인버터의 입출력 관계 그래프가 서로 교차되는 3개의 점이 픽스드 포인트가 됩니다. 중간에 있는 교차점은 언스테이블하여 상태를 1로부터 멀어지도록 변화시켜 0,VDD 또는 VDD, 0에 해당하는 끝점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양 끝점에 도달하면 전원 전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양 끝점은 스테이블한 픽스드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양 끝점에 해당하는 디지털 값 0,1 또는 1,0이 유지되는 메모리 셀로서 동작합니다. 이와 같은 레치로 어레이를 구성하여 선택된 셀에 대하여 디지털 값을 데이터 라인을 통하여 쓰거나 읽어낼 수 있도록 구성된 메모리를 SRAM이라 합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을 일종의 메모리 효과처럼 사용하는 또 다른 예로 히스테리시스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입력 신호의 차이의 부호에 따라 하이 또는 로우로 논리값을 출력하는 회로를 컴패레이터라 하는데 이득이 충분히 큰 OPMP를 컴패레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기에 다음과 같이 포지티브 피드백을 구성하면 입력 전압이 스레스홀드 전압 VT보다 높을 때는 출력이 하이, 즉 VDD가 되고 VT보다 낮을 때는 출력이 로우, 즉 VSS가 되는데 현재 출력 전압 상태에 따라 VT는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입력 전압이 낮아 출력이 VDD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 전압을 증가시키면 VT 플러스가 될 때까지 출력이 하이로 유지되다가 VT 플러스를 넘어서면 출력이 로우로 변화됩니다. 반대로 입력이 높아 출력이 로우인 상태에서 입력 전압을 감소시키면 VT-가 될 때까지 출력이 로우로 유지되다가 VT- 이하가 되면 출력이 하이로 변화됩니다. 이와 같이 입력이 증가할 때의 출력 변화와 입력이 감소할 때의 출력 변화의 경로가 다른 현상을 히스테리시스라 하며 현재 상태를 기억하여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는 디시전을 하는 시스템에서 아주 작은 잡음이나 불확실성, 에러 등의 원인으로 디시전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가 네거티브 저항, 네거티브 커패시턴스와 같은 네거티브 임피던스를 실현하여 회로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등가 임피던스는 소자에 전압을 가했을 때 인가한 전압의 포지티브 단자에서 소자 쪽으로 들어가는 전류와 인가된 전압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네거티브 임피던스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소자로부터 나오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인가된 전압에 따라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는 회로로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트랜스 컨덕터의 출력 전류를 입력 전압에 피드백하여 전류가 인가된 전압원으로 나가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단한 예로는 다음과 같이 소스 팔로우와 저항을 이용한 리니어 트랜스 컨덕터의 출력 전류를 커런트 미러를 이용하여 복사하여 입력 전압 쪽으로 내어보내도 네거티브 저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네거티브 임피던스는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네거티브 임피던스 사용 예로 앰플리파이어의 게인과 밴드위스를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증폭기의 전압 이득이 출력 노드에서의 저항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출력 노드에 네거티브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등가 저항을 무한대에 가깝도록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밴드위스가 등가 저항과 부하 캐패시턴스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전압 이득이 높아진 만큼 상응하여 밴드위스가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네거티브 캐패시턴스를 출력 노드에 병렬 연결하면 부하 캐패시턴스를 상쇄하여 등가 캐패시턴스가 0에 가깝도록 함으로써 밴드위스를 높일 수 있어 전압 이득과 밴드위스 모두 증대된 증폭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된 예로서 광대역 리미팅 앰플리파이어를 들 수 있습니다. 고속 유선 데이터 통신은 수십 기가헤르츠 대역폭과 높은 전압 이득을 요구하기 때문에 GB가 수백 테라헤르츠에 달하는 리미팅 앰플리파이어라고 불리는 다단 증폭기가 요구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네거티브 임피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서로 크로스 커플드 되어 포지티브 피드백을 형성하고 두 소스 사이에 저항 R이 있을 때 디퍼런셜 전압 V1-V2와 디퍼런셜 전류 I1-I2 비율로 등가 저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신호 등가 회로를 통하여 연립방정식을 수립하여 등가 저항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음수 저항값을 구할 수 있는데, 저항 R이 작으면 -GM분의 1이 되며 저항 R이 크면 -R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 대신 충분히 큰 캐패시턴스를 사용하면 음수 캐패시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적용한 회로를 보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의 출력 저항을 높이기 위하여 네거티브 저항과 부하 캐패시턴스를 상쇄하기 위한 네거티브 캐패시턴스를 각각 추가하여 리미팅 앰플리파이어의 다단 증폭기 중의 한 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